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8년 차이고 6개월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인 저는 현재 경기도 모 신도시에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능력도 많은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복에 이런 완벽한 남편을 만났을까.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부부의 인연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던데 제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요. 일단 남편 자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다는 말이 맞는 게 제가 사랑하는 완벽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은 세상 둘도 없는 또라이였는데 또라이도 아주 못돼 처먹은 또라이예요. 아쉬울 땐 올케 일이고 지 기분 나쁘면 저를 야라고 부르던 신우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결혼도 저희보다 먼저 해서 결혼 선배랍시고 오지랖에 혼수질도 장난 아니었죠. 말이 혼수지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신우가 시켰는데요. 신우는 시댁과 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걸핏하면 시댁에 가서 이런 건 며느리 시키라고 혼수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그런 철없는 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식이고 막내라서 남처럼 내치지는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남편은 자기 동생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며 너는 언제 철들래? 애가 왜 점점 이상해져? 라고 한 소리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식구들 중에 자기 오빠인 남편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아주 유리한 무기였는데 지 마음대로 저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무서워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싫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저에게 이해를 구하곤 했는데 제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사람이 좀 못됐어야죠. 걸핏하면 자기 부모 팔아서 이거 해줘야 한다. 올케 언니는 너무 성의가 없다. 며느리 노릇을 날로 하려고 한다는 등 제 기분 나쁠 소리만 하는데 세상 어느 올케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신우를 싫어하게 된 계기도 저에겐 따로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집 며느리인 저를 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금방 들길 그런 거짓말과 생쇼를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언니, 좀 있으면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알죠? 원래 결혼하고 첫 시부모님 생신은 며느리가 아침상부터 시작해서 근사한 저녁까지 책임지는 건데 언니는 계획이 뭐예요? 아니,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 생일인데 딸도 뭔가 해야 하니까. 아, 글쎄요. 근데 아침상도 차려야 해요. 출근하려면 아침상까진 무리일 것 같은데. 아, 언니. 내가 시집 먼저 간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월첫 옷단 뭐예요? 아침에 미역국 쫙 끓여서 첫 끼부터 대접해야죠. 저도 다 했어요. 신우는 자기도 이미 다 한 거라며 저도 무조건 아침 미역국부터 끓여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아침부터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 월차도 쓸 수 없었는데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요. 미연이 걔가 그랬다고? 미치겠네. 걔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하긴 뭐래. 내가 서서방한테 듣기론 그쪽 시어머니가 미연이 며느리로 포기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 지는 못하는 걸 왜 자기한테 시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마 생일은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외식하면 되니까 그것도 나한테 맡기고. 나는 무슨 소린가 했네. 그게 집애가 또 그러면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 이렇게 버럭 흥분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성을 내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때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도 시어머니 생신을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만 맡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침은 무리더라도 저녁엔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자 남편은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듯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리할 것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부족하면 배달을 시키던 하자고 했는데, 신우는 또 그게 아니라며 저에게 혼수를 두려 했어요. 매일 먹는 집밥, 자기 엄마도 어디 근사한 곳 가서 외식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좋아하실 만한 가게를 리스트업해서 주겠다고 했는데요. 신우가 알려준 가게들은 그야말로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한 곳들이었어요. 1인당 20만 원 하는 일식집부터 시작해 셰프가 직접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오마카세까지 있었는데, 시부모님 신우이 내외, 우리 내외 총 6명 식사 대접하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제가 정성껏 준비해보겠다고 했는데, 신우는 그게 예의가 아니랍니다. 언니, 내가 뭐 매년 그렇게 하래요? 처음 시집와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기억 남기면 좋다는 거죠. 예약은 내가 할 테니까 언니는 고르기만 해요. 엄마가 며느리가 준비한 이벤트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신우는 이렇게 거듭 외식을 하자고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비용이 부담이 컸던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아 또다시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 외식 싫어해. 딱 보니 미연이 지가 먹고 싶은 가게들 자기한테 준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라니까. 아니다. 이제부터 미연이가 거는 전화 문자 다 차단해. 우리 엄마 바깥 음식 자극적이고 조미료만 난다고 싫어해. 진짜야. 라며 신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우가 아무리 저를 구워 삶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저는 무시했어요. 남편 말처럼 식구끼리 차단까지는 못했지만 그 속셈을 알았으니 저도 더는 받아줄 마음이 없었죠. 그리하여 시어머니 생신은 제가 차린 상으로 넘어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일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어이없게도 그날 신우는 삐져서 자기 엄마 생일인데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황당하게도 1인당 20만 원 하는 일식당을 예약했다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생일에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불편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큰맘 먹고 쏘나 싶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스로 나오는 일식 요리는 분명 맛이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익히지 않은 것을 못 드시는 통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 엄마를 위해서 예약한 식당이라고 하더니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를 보니 아주 날 잡았다는 듯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어요. 그리고 이윽고 식사가 끝났는데요. 신우와 서방님이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때 느낌이 쎄했는데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뭐해? 오빠가 계산해야지. 오빠가 우리 집 장남이잖아. 아니면 올케 언니가 할래요?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부모님도 계시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저나 남편이나 그저 표정으로 신우에게 불만을 표현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고 싶은데 나는 가정주부잖아. 게다가 출가 외인이고 그러니까 여긴 오빠나 언니가 싸야지. 라며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는데,
그때 완전히 신우는 제 마음속에 싸가지 없는 미친 또라이로 완전히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계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신우랑 서방님 건 빼고 4명분만 계산했어요. 그것도 80만 원이 나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신우는 치사하다며 낼 거면 다 내야지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열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방금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아가씨는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라고. 제가 저희 집 식구도 아닌데 왜 밥값을 내줘야 하죠? 아가씨랑 서방님 밥값은 알아서 내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그릇까지 먹게 생겼던데. 그 정도면 밥값도 아깝지 않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신우는 아주 돈 한 푼 쓸 생각이 없었던 건지 지갑이며 카드도 안 들고 왔다고 저더러 내달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계산하던 직원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직원도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터라 저는 싫다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아버님이 2사람 몫의 밥값 40만 원을 대신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한테 너는 쓸데없이 왜 이런 곳을 오라고 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 너 40만 원 내가 빌려준 거다. 이번 달 안으로 갚아. 라고 하셨는데 그날 이후 저와 신우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 뒤로 아주 시짜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 남편이 있으니 타격감은 전혀 없었죠. 거기에 시부모님도 제 편이라 늘 신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었는데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2년 보내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해외 파견으로 인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건 결혼 전부터 이미 정해진 일로 저는 다 알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도 고민이 많았더랬죠. 아무래도 남편을 따라 미국을 가려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데 솔직히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직장이 아깝다고 해서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긴 싫었는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된 거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신랑 따라 안 가잖아? 그럼 혼자 시댁 행사 다 챙겨야 하고 서러워도 말도 못해. 그리고 신랑 갈 때 따라가야지 시댁 식구들도 아무 말 안 하지. 나중에 따라간다고 해봐라. 왜 가냐고 할걸? 회사 그만두는 거야. 지금은 아까울 수 있는데 미래를 봐야지. 자기도 미국 가서 자기 개발해. 혹시 알아? 그 시간이 자기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지. 그리고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왜 그런 말 있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같이 멀어진다고. 그거 진짜야. 맞아. 내가 아는 애 없는 부부도 떨어져 지내더니 결국엔 이혼했어. 그치. 이거 봐.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가. 나는 자기가 부럽다. 우리 남편은 그럴 능력도 없나? 나도 회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살고 싶네. 자기는 무슨 복에 그런 남자를 다 만났어? 여행 중에 만났다고 했나? 어쩜 만남도 로맨틱하니? 로맨틱하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연이 닿아서 그런 거죠. 그나저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나중에 돌아오면 연락드려도 되죠? 그럼 나야말로 미국 가면 연락해도 되지? 나도 겸사겸사 미국 여행 좀 계획해봐야겠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오시면 풀코스로 안내할게요. 그러려면 저도 가서 여기저기 돌아봐 봐야겠네요. 이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는 총 5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 말로는 저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될까 하는 심정으로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덜컥 됐고 남편은 저에게 결혼 전 미국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진 그게 한참 남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은 더 빨리 지났는데 이윽고 미국에 가는 날이 성큼 다가왔던 거죠. 시부모님은 자식을 무려 5년 동안 그 먼 곳에 보낸다는 것이 걱정이 됐는지 출국이 임박했을 때까지 초조한 모습이었는데 신우는 부러워서 배가 아파 죽는 모습이더군요. 무슨 미국에 여행을 가는 줄 아는 건지
자기도 가고 싶다고 노래놀이를 불렀어요. 언니는 도대체 뭔 복이야? 회사까지 그만두고 우리 오빠 따라 미국 가면 거기 가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언니, 영어는 좀 해요? 아가씨, 말이 왜 그래요? 저 영어 어느 정도는 해요. 오빠도 체코 여행하다 만나는걸요. 아, 그렇지? 아니 뭐 여행 다니면 다 영어 잘하나요? 우리 오빠야 내가 알지만 언니 실력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영어도 할 줄 알겠다. 완전 편하겠네. 재미연, 그만해. 그러게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중학교 때부터 영어 포기했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됐다고. 아이씨, 오빠는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 다 어릴 때 멋모르고 하던 소리지. 그냥 나는 오빠네만 미국 가니까 부럽다고. 그럼 거기까지만 해. 왜 네 올케한테 짜증이야? 나는 나 따라 미국 오는 네 올케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네 올케도 여기서 쌓은 경력이랑 친정 부모님 두고 나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 쉬운 줄 아니? 참, 아주 새언니 일이면 쌍심지를 켜지. 무슨 말을 못해. 알겠네요. 참 신우는 한결같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 심보 영영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며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저희가 생활하게 된 곳은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LA였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었죠. 5년이란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도시보다 LA는 한국인이 살기 꽤나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남편 쪽 회사 사람들 와이프도 있어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는데 워낙 결혼 전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다행히 낯선 곳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새로운 곳을 탐구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등 매일이 즐거웠는데 그런 즐거움도 오래가진 않더군요. 여행과 와서 사는 건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었고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은근 인종차별 비슷한 것도 당했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하나 한국 생각이 간절하곤 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매일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에 치여 살았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남편은 몸무게가 무려 8kg나 빠지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10kg 가까이 살이 쪘는데 어쩌다 한국에 넘어가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신우가 꼭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어머 언니, 살 많이 쪘네요. 우리 오빠는 삐쩍 말랐는데 언니만 노났네. 도대체 누굴 위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이라 아무 말 하지 않으셨겠지만 시부모님도 몰라보게 야윈 아들을 보며 안쓰러워했는데 저도 상당 부분 억울했어요. 남편이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내 음식들이 느끼하고 속에서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LA에는 다행히 한식당도 많아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외식을 자주 하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솜씨지만 음식을 자주 했는데 일에 치여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먹는 것보다 쉬길 원했어요. 그에 반면 저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 뭐든 잘 먹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다 보니 저는 살이 찌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런 사연이 있는들 그런 걸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불어난 제 체중을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말라가는데 따라간 제가 자꾸 살이 찌면 싫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니 관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의 눈에는 오죽할까 싶었던 저는 그날 이후 미국에 다시 돌아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주로 돈 안 드는 러닝을 뛰었는데 간단하다고 밖에서 햄버거 같은 걸 먹지 않고 귀찮아도 집에서 건강식 식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꾸역꾸역 단백질 쉐이크도 먹이고 음식을 해서 먹였는데 그때부터는 미국 생활이 적응을 해서인지 업무가 좀 줄어서인지 남편도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저 역시 살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생산적인 일을 고민해 봤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건강식이지만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많이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리하여 남편과 상의 끝에 요리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학원이나 센터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음식 관련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좋지 않냐고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러니 시간이 더 알찼는데 다양한 국적의 친구도 사귀고 음식 솜씨도 늘어 남편에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국해 가족들 얼굴도 보고 나름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해갔는데 어느덧 시간은 훌쩍 지나 남편의 파견 근무 날도 1년 남짓으로 다가왔죠. 그때는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때였어요. 오랜만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아닌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신우는 저희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으로 놀러를 오고 싶다고 했다 하더군요. 남편은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신우의 연락이 반가운 모양이었어요. 미국 생활 3년이 넘어가니 남편이 살짝 향수병 같은 게 왔었거든요. 그러니 평소에는 애틋하지 않은 동생도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게 된 신우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던데 신우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나? 겁이 날 정도로 신우는 제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올케라고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저한테 참 깍듯하게 잘했는데 먼저 호의를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깜짝 놀랐죠.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자기들 때문에 일부러 고생했다며 밥도 사주고 오기 전에 면세점에 들러 선물을 샀다며 크진 않았지만 명품 립스틱이랑 향수도 사줘뒀는데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신우는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미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 네, 아가씨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요? 비행기 타고 편하게 왔는데요. 언니야말로 저희 마중 오느라 괜한 고생했죠. 이거는 언니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세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그럼 식사 못했을 것 같으니 밥부터 먹을까요? 오빠는 이따 저녁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리고 점심은 저희가 살 테니까 언니가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가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먼 데서 오셨는데. 에이, 가족끼리 무슨 거치를 해요. 언니랑 오빠 덕에 호텔 안 가도 되고 제가 사는 게 맞죠. 언니, 가요. 배고프다. 저는 신우이의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딴판이 될 수 있나 싶어 오히려 불안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신우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미국으로 왔더라고요. 서방님은 슬쩍 보니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 같긴 했는데 신우는 시차 적응이 힘들다며 저희 집으로 가길 원했고 일단 첫날은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신우는 저에게 참 잘했는데요. 사실 저는 신우의 평상시 심보로 보아 작은 방은 싫다고 안방 타령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내외는 제가 준비한 작은 방을 보고는 아늑하다며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했고 저한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와, 솔직히 적응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동생의 달라진 점을 보고 쟤도 나이 먹더니 철드나 보네. 다행이다. 라며 자기 동생을 기특해 했는데요. 제가 불신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저는 그런 신우의 달라진 점을 보고도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가 저희 집에 머물기를 3, 4일 정도 되었을 때는 제 경계심도 어느 정도 풀어졌어요. 그도 그럴 게 내가 그동안 신우를 너무 나쁘게만 봤나 할 정도로 저에게 배려하고 잘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젠 마음 놓고 잘해줘도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 신우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우가 갑자기 미국에 온 것도 꿍꿍이가 있었는데 저는 살다 신우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왜냐면 신우가 저희 부부에게 제안한 일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모처럼 일찍 퇴근해 나름 분위기 좋고 비싼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생각해보니 넷이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인도 한 잔씩 하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신우가 저희 자녀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조카를 보고 싶어져라나 생각했어요. 참고로 신우네 부부도 아이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아이 문제는 예민할 수 있어서 잘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글쎄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미국에 있을 때는 가급적 아이는 안 가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 다시 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그건 하긴 그러네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 아기 낳으면 좋다고 해서요. 오죽하면 원정 출산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아기는 한국에서 낳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언니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저 언니 생각 존중해요. 저도 이왕이면 근처에서 조카를 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다는 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맞죠? 네, 뭐. 그럼 혹시 아기 낳기 전에 애 키우는 연습 해보지 않을래요? 네? 그게 무슨 연습을 어떻게 해요? 그게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회사 옮겼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거기 사장님 손자를 영어 유치원? 거길 보내려고 하는데 매번 잘 안 되나 봐요. 그 손자가 5대 독자라고 하던데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란대요. 그런데 그런 귀한 손자가 매번 무슨 테스트인지 뭔지 해서 자꾸 떨어지니까 사장님이 고민이 많다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언니랑 오빠 생각이 딱 나잖아요. 우리 오빠랑 올케 언니가 미국에 산다. 아직 애도 없다. 이참에 미국으로 홈스테이 보내는 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다고 난리도 아니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모든 비용은 물론이고 이 사람 승진도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기회잖아요. 언니가 지금 애가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막말로 공짜도 아니니까. 야, 최미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럼 우리더러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애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거야? 왜 할 수도 있지. 오빠 너는 홈스테이 몰라? 여기서 유치원 다니고 언니가 자기 애처럼 케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돈 준다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다 그 애가 여기서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해봐. 그럼 누굴 탓할 거야? 그뿐이야? 얘가 여기 있다가 집에 가서 이상 행동이라도 하면 우리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무슨 거기까지 사서 걱정을 해. 설마 그러게 하겠어? 그러지 말고 미국에 있는 동안만 해봐. 우리 벌써 선수금도 다 땡겨받았단 말이야. 아가씨, 무슨 돈을 땡겨받아요. 우린 아직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야 내 생각에 언니랑 오빠가 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 돈으로 비행기까지 타고 왔고요. 애기 오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해두고 학교 정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알아온다고 일종의 출장비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는 김에 계약 착수금 정도 땡겨받았는데 여기서 언니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정말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저는 신우의 당돌한 말에 어이가 상실되었어요. 자기 애도 싫다고 할 판에 생판 모르는 애를 저더러 뒷바라지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당연히 저는 싫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가 그럴 줄 몰랐다며 그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신우한테 조용히 안 하냐고 화를 냈는데 서방님은 그 와중에 우리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형님 너무하세요. 저희도 살려고 하는 건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계시는 동안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부부는 똑같은 것들이 만나 사는 거라고 하더니 서방님도 신우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는데요. 신우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었는지 나중엔 징징거리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생각만이라도 해보라고 회유를 하는데 저는 절대 싫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알겠다고 일단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왜 저러나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오케이를 한다면 저는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맡아 돌봐야 하는 건데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고 뭐 하는 거냐고 눈에 힘을 빡 주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깜빡였어요. 순간 남편이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먼저 계산을 하고 올 테니 후식을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보통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남편은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산은커녕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돌아왔는데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미 저희가 도망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동생을 낯선 이국 땅에 버리고 토낀 거야?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오빠 맞냐? 우리 영어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그건 네 사정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빌지 신우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죠. 무슨 오빠가 그래? 내가 뭐 무리한 부탁한 거야? 오히려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이러면 오빠 때문에 우리만 곤란해져. 그래, 오빠랑 언니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가 사장님한테 받은 돈이라도 오빠가 대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언니 때문에 깽판 났으니까 책임져야지. 책임을 왜 엄한 우리가 져? 사고는 니들 멋대로 쳤잖아. 애당초 우리가 왜 네 남편 출세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지? 집에 있는 니들 짐은 내일 날 박는 대로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줄 테니까 짐 걱정하지 말고 꺼져. 오빠! 오빠! 남편은 그렇게 매몰차게 신우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 신우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죠. 그리고 남편과 사이좋게 신우 번호 차단하고 남편 말대로 날 박는 대로 제가 신우와 서방님 집을 한국으로 붙였는데요. 어떻게 알고 신우와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짐은 벌써 보내버렸는데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 뜻은 이미 확고했기에 전혀 껄끄러움이 없었는데 신우 내외만 난리가 났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런 일은 아주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는데 신우는 미국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거기에 저와 남편이 신우 내외를 집에 들이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미국 경찰은 알겠다고 저희더러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한테 머물 곳을 정하던지 한국으로 돌아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짐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신우 내외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를 당겨 귀국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에게 저희가 자기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낯선 곳에 버리기까지 했다고 저희 부부를 아주 파렴치한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먼저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저희는 누구처럼 없는 얘기는 말고 있는 얘기만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시며 신우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주 홍구멍을 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신우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날부로 신우는 호적을 파인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이미 다 성사된 것처럼 그 사장에게 말하고 돈을 거진 다 땡겨 쓴 신우와 서방님은 아주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쓴 모양이었는데 일이 어그러졌으니 시부모님에게 그 돈을 해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런 요구를 들어주겠냐고요. 당연히 욕만 바가지로 먹고 딸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연락은 물론이고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했다는데 신우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동네방네 다 듣도록 쌩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버렸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서방님은 이게 다 이기적인 니네 가족들 때문이라고 신우한테 다 뒤집어 씌운 모양으로 둘이도 길거리에서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출동한 경찰 손에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는 미국에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지내려 했는데 신혼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찍힌 서방님은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고 업무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대요. 일단 그 사장님이 선수금이라고 준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시부모님도 저희도 손절했으니 비빌 곳은 서방님네 집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집에서 딱히 나올 돈이 없던 모양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당연히 감으로 신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어요. 받아서 할 말도 없고 제가 들어줄 부탁도 아닐 것 같아 철저히 무시했는데 그러기를 며칠 뒤 계속 걸려오던 국제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신우가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잘했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며 그거 철 들기 전까지는 받아주지 말어. 네 시아버지가 신신당부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절대 받아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우만 큰일이 났죠.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그걸 몰랐고 이번 기회에 그걸 알게 해줄 심산이었는데 끝내 서방님과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사기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신우와 서방님네는 서로 니 탓하며 이혼을 했고 갖고 있던 재산도 그 빚 갚느라 다 쓰게 된 모양이었는데 시부모님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된 딸을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대신 시골의 큰아빠 집에 가라고 했다는데 거기가요. 저 밑 거금도라는 섬이에요. 거기서 미역도 말리고 갯벌에서 일도 하는 등 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며 시아버님이 정 그렇게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3년 동안 큰아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우 앞에 달려있던 빚도 갚아주겠다고 조건을 거셨는데 직업도 없이 빚 때문에 막막했던 신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금도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일한 돈은 신우 계좌가 아닌 시아버님 계좌로 들어갔는데 대신 빚 갚아준 돈이 있으니 그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신우는 10원 한 장 만질 수 없다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이참에 신우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모은 돈과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셔서 저희는 집을 샀는데 저는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닌 덕에 바로 프렌치 레스토랑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며
언젠가는 내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마음이 편해서일까요?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워낙에 온 가족이 기다리던 아이라 저희 부부도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신우는 결국엔 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서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시아버님이 빚도 다 갚아줬고 거기서 일한다고 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버티고 있을 신우가 아니었죠. 대신 신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후회는 신우 몫이겠죠. 대신 제가 신우 대신 딸 노릇하며 시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처럼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에게 잘하려 합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겐 똑같은 부모님인데 신우 때문에 고생하셨던 인생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행복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올 것만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욕심은 없고요. 저희 아이가 신우처럼만 되지 않았으면 바랄 것이 없어요. 거기에 더불어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꼭 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전까지는 남편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곧 태어난 저희 아가와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저희 신우가 듣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신 차려. 이상 신우랑 엮인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논산에서 올라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여 서울살이 10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처음에는 정말 말도 잘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너무 고생했어. 내가 두 발 쭉 뻗고 자게 해줄게. 이 한마디가 뭐라고 저는 이 말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은 논산에서 올라오셨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신다고 직접 장까지 담그고 떡이며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네요. 엄마, 이런 걸 왜 가져왔어? 그래도 사돈은 처음 뵙는 자리인데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어야지. 엄마가 그래도 손맛은 끝내주잖니. 엄마가 힘들까봐 그러지. 이런 게 왜 힘들어? 사돈어른이 좋아하시면 10번이라도 해다 줄 수 있지. 그렇게 엄마는 힘들게 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처음 부모님을 마주한 시부모님들의 반응은 참 뭐랄까 애매했네요. 어머, 이걸 직접 담그셨어요? 아우, 요새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마트에 있는 거 사다 먹지. 시골은 아직도 이렇게 다 하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속은 웃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 아, 맞다. 언니네 집이 논산이라고 했죠? 요즘 거기 땅값은 얼마나 해요? 서울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때 저희 아빠가 멋쩍은 듯 한마디 하셨어요. 뭐 땅값이야 서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논산 살기는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셨죠. 그럼요. 서울은 복잡하고 숨 막혀요. 근데 또 자식들 결혼할 땐 서울에 같이 살면서 도움되는 집안이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은 서로 윈윈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구나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네요. 오빠,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넘겨.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리고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좋은 날 앞두고 괜한 걸로 씨름하지 말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괜한 걸로 말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도 있었네요. 상견례가 끝이 나고 며칠 뒤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 혹시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쯤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혹시나 아시는 것 같아.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요즘 신혼집 전세금도 많이 들잖아. 우리 집도 뭐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을 들으니까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에서 도움이 되는 집안이 부럽다 라고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었던 말이었던 거죠. 오빠, 나 전세금 거의 다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오빠네 집에서 보탠 것보다 더 훨씬 많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다 책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솔직히 네가 모은 거 제외하고 우리 집에서 그냥 좀 니네 집에 기대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애 낳고 육아하려면 너희 집안 도움도 필요할 텐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왜 자꾸 듣는데 오빠네 집에서 우리 집을 깔본다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육아는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깔봤어? 그냥 말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시골에 사시는 양반들이랑 서울에서 공직생활 하던 우리 집안이랑 같냐?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소리 하시는 거지. 원래 결혼이 다 현실이잖아. 너무 서운했지만 다툼이 있고 나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때는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주말에 시댁을 놀러가는 날이 되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와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런지 시댁에 가는 게 왜 이리 껄끄럽던지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의 부모님이니 더욱 살갑게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빈손으로 가기 뭐해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들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네가 한 거니? 네, 조금씩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 나물무침 좋아하신다고 해서. 보고 배운 게 이거라 그런지 너도 시골애구나? 네? 아니, 요즘 누가 이런 걸 해먹어? 하긴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하니까 여기다 둬라. 그래도 다음부터는 해오지 마. 촌스럽게 누가 이런 걸 다 해먹니? 상견례 때 너희 엄마가 준 장이랑 반찬 처리하는 것도 곤혹이었는데 이런 거 싸우지 마. 난 내 입맛에 골라 먹는 반찬집 있거든.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네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요.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올게요. 서운은 했지만 애초에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했고 최대한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 끝에 제가 만들어 온 반찬을 개수통 옆에 툭 던지셨어요. 간도 보시지 않고 입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아침부터 이걸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제 손이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올 때 그냥 케이크나 하나 사와라. 이렇게 냄새나게 해오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안쓰러워 눈물을 참고 있는데 신우이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골 가는 일인 좀 없겠네요? 아니요,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죠. 자주는 못 가도 엄마 아빠 뵈야 하는데. 어머, 언니는? 결혼하면 남편 식구한테 더 신경 써야죠.
친정이야 그냥 가끔 전화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난 그래서 남자 만나도 시골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매번 무슨 날이면 시골에 내려가야 하는 거 그것도 곤욕이잖아. 안 그래 엄마? 오빠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시골 여자를 만났대? 그러게나 말이다. 요즘 도시 여자들이 세고 셌는데 어쩌겠니? 그게 네 오빠 운명이지. 그래도 소라 네가 시골 출신이어도 외관상 보기에 촌스럽다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솔직히 그 은근 시골 애들 촌티 못 버는 거 알잖아. 너는 서울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티는 안 나. 언니 뭐 성형한 거 아니죠? 시골티 얻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언니가 이렇게 촌티가 없으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 상견례 때는 사돈 어르신을 보면 딱 봐도 시골 사시는 분들 같았는데 언니는 왜 이렇게 다르나 하고 말이에요. 신우이가 헛소리를 해도 정말 옆에서 제지하는 사람 한 명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나지막히 미소를 띄우시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셨고 저만 바보되는 느낌에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언니, 농담인 거 알죠? 농담이라 참 듣는 사람 생각 못 하시네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었네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말만 저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참게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그 자리를 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자리니 애써 같이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소라야, 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나이도 있잖아. 빨리 낳고 키워야지. 맞아. 새언니, 안심하긴 일러요. 요새 35살만 돼도 노산이라고 하는 판에 언니는 노산이 지났잖아. 적어도 시집을 왔으면 대는 이어야 하는 거 알죠?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역시 똑소리 난다. 그래, 너 언제 가질 거니? 어머님, 저 아직 회사 다니고 있어서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보려고요. 회사도 좋지만 여자는 임신할 때를 놓치면 안 돼. 누가 누굴 위해서 이 말을 하겠어. 내가 너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생각을 하시면 제 앞에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참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죠. 나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불편해. 결혼하자마자 애기 얘기부터 하시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야 엄마가 널 아끼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지난번 상견례 때부터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이라니, 이건 기본적인 존중이지. 솔직히 나 어머님한테 존중받는 느낌 안 들어. 아가씨도 그렇고 말이야. 서글서글하니 넉살 좋고 엄마한테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남편은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 눕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벙졌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네요. 회사에서 과장에다가 일도 만만치 않아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야근도 많고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압박도 컸고요. 그렇다고 나이 먹어 결혼했다고 갑자기 커리어는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나름 제 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말이죠. 아이 낳기 전까지는 해볼 만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게 맞는 결혼인가 싶었죠. 소라씨, 남자들은 다 똑같아. 원래 결혼하면 더 효자되고 그렇다니까. 시어른들도 얼마나 얄미운지. 우리 소라씨가 너무 드라마만 봐서 고부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냥 그러려니 해.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봐도 남자는 진짜 다 똑같거든. 그런가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조금 무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제 얼굴에 침 뱉는 줄 알지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 결혼 선배인 나한테 털어놔. 우리 소라씨 결혼해서 힘들겠지만 그냥 남자들은 애라고 생각해. 어쩌다 정말 혼자 회의감이 들어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을 때도 남자들은 다 똑같으니 그냥 참아라 하는 정도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독이고 인내하며 살았네요. 힘들었지만 출근은 8시, 퇴근 9시. 그래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어요. 소라야, 너 회사 그만두는 건 생각이 없지? 갑자기? 우리 결혼하고도 변하지 않기로 했잖아. 아직은 더 해야지. 그냥 요즘 나 일이 많아서 해본 말이야. 나중에 애기 나오면 누가 키워? 네가 육아는 전적으로 맡아줘야지. 회사 계속 다니면 그렇게 못하잖아. 아직 우리 애도 없잖아. 애 갖자고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 당황스럽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남편은 뭐에 홀렸는지 그 뒤로 입만 열면 애 타령을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들어오면 늘 오늘도 야근했어?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요즘 애 가지려면 건강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나 바쁜 시즌인 거 자기도 알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때면 시어머니까지 장문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소라야, 여자 몸은 시계가 있어. 일도 좋지만 아기 가질 생각을 해야지. 며느리가 너무 사회생활 오래 하면 남편도 외롭고.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난 공직생활 그토록 오래 해도 우리 애들 밥 한 번은 굶긴 적 없어. 이 메시지를 보는데 숨이 막혔네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런 시대에 눈치를 봐야 한다뇨.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은 더 기가 찬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너 진짜 예민하다. 엄마가 그냥 조언한 거잖아. 조언? 너 몸 망가지면 애기 갖기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니 당연히 내가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하지. 그럼 나는? 내 걱정은 안 해? 뭘 거기까지 나가. 그때 깨달았네요. 이 사람은 나랑 살고 있지만 나랑 같은 편은 아니구나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 결혼 전에 자기가 나한테 뭐 특별히 소름 돋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자기 믿고 결혼했어. 근데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렇게 냉전만 흐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고 퇴근이 좀 늦어졌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라는 그냥 애 낳고 쉬는 게 나아. 이래서 얼마나 벌겠니? 어차피 친정집에서 뭐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들어앉아서 너 내조나 하라 그래. 지가 뭐라도 해야지. 뭐 얼마 번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냐?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많잖아. 아, 몰라. 나도 좀 그래. 이렇게 예민한 애인지 몰랐다니까.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아, 우리 아들 진짜 안타깝다. 뭐 믿을 만한 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근사근한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엄마 말 들으라니까. 결혼해도 같이 산다는 느낌도 없어. 좀 바빠야 말이지. 그냥 직장 동료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환경 좀 잘 보라고 했잖아. 걔가 버는 돈으로 우리 도와주기는 글렀고 그냥 애라도 낳아서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돈이라도 챙겨야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육아휴직도 쓰면 어차피 급여가 다 아니지만 나올 거고 따로 정부 지원금도 나온대. 아, 그래?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정부 지원금 얘기 듣고 임신 얘기해봤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아직 생각을 해보겠대. 내가 천천히 얘기해서 임신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 걔 너 좀 그런 말도 안 듣는다니? 집도 못 살아서 우리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뭐 우리 말을 들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참나. 됐다. 지도 나이가 있는데 별 수 있어? 딩크족만 아니면 임신하겠지.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엄마가 너만 믿고 있어. 알지? 하필 시골 사는 거지들을. 얼마나 쩌렁쩌렁 통화를 하는지 제가 울면서 엿듣고 있어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돈타랑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이 모든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에게 너무 큰 서운함이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에게 물었네요. 오빠, 나 어젯밤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들었어. 아, 그냥 별 얘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직장 동료야? 그냥 하는 말이지. 요즘 뭐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나 바쁜 와중에 오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시댁 눈치 보고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오빠가 굶었어? 아, 미안.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 뱉는 소리였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소라, 너 고향이 논산이라고 했지? 네, 논산이요. 거기 여자들이 억척스럽다고 하더라.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진 않겠어? 네? 무슨 뜻이세요?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 나이가 있는데 애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지남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향 어디냐고부터 시작해서 물어보잖아. 논산 여자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억척을 떨어댄대. 어머님, 저 어디 가서 말 안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틀린 말을 할 때면 고개를 못 숙이는 것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엄마 말이 뭐 틀렸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논산 여자 써잡아서 그리 말씀하시길래 대답해드린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셨는지 또다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이번에 니네 신혼집에 반찬 보내셨니? 네, 도라지 무침 좀 해서 보내셨어요. 아니, 그런 거 누가 먹니? 우리 아들도 싫어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잠깐 갔다가 냉장고 열어보니까 정리도 하나 안 돼 있더라. 그게 다 네 친정 때문이야. 왜 이렇게 과한지. 뭘 보내고 맨날 챙기고. 우리는 그런 문화 없어.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가? 특유의 정 타락하면서 바리바리 보내는 거 진짜 불편하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 시집 보낸 마음에 잘 지내라 그 마음 하나로 보내시는 건데 그걸 촌스러운 문화라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너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맞잖아. 니네 그거 먹지도 않는데 맨날 니네 엄마가 보낸답시고 냉장고에 쌓아두는 거 내가 좀 얘기하면 안 되니? 어머님, 그거 다 제가 먹어요. 어머님 아들이 싫어한다고 치워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김장에 보쌈 담가서 보낼 땐 아무 말씀 없으면서 매일 저희 친정에서 뭐 하나 보낼 때마다 촌스럽다, 안 먹는다. 이런 말부터 해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난 그냥 말한 건데 내가 하면 예민이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당연한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예민하시잖아, 매번. 됐다, 그만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입을 놀리겠니? 그냥 냉장고가 하도 미어 터지길래 한마디 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드센지 나도 모르겠다.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그렇게 믿고 나대는지 참나. 언니, 꼭 좋은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언니, 그것도 자격지심이야. 시골 출신 자격지심.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는 안 좋게 끝이 났고 남편은 돌아오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예의를 차리지 않는 건 시댁 식구들인데 오히려 저에게 되려 예의가 없다는 둥 그런 말을 내뱉는 남편이었죠. 그때는 몸도 마음도 지칠 때라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다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을 보며 좌절을 했네요. 이게 다 장모님이 나서서 그래. 시집간 딸 뭐 그리 걱정된다고 바리바리. 솔직히 우리 엄마가 좋게 보겠냐? 그럼 너희 엄마는 매일 논산 출신 들먹이면서 꼭 뵐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나는 그럼 다 참아야 하니?
그건 우리 엄마 성격이고. 네가 이해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내가 니네 집 눈치 보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질 않는 거야? 왜 결혼했니? 그게 결혼이지. 누구 하나는 맞춰야 하는 게. 결혼, 여자가 좀 맞춰주면 좋잖아. 그럼 너는 하나라도 맞춘 적 있어? 너 진짜 왜 이렇게 날카롭냐? 결혼하고 완전 딴 사람이야. 엄청 변했다고. 아니, 안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이제야 알게 돼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전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하지만 남편은 따라 들어오기는커녕 소파를 발로 한 대 걷어차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엮인 이상 시댁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신 날이었죠. 수천 번을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남한테는 쉽게 얘기하면서 제 이혼은 왜 이리 어려운지 또 이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었고 이건 아니라고는 저도 알고 있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집에 오시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아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것도 니네 엄마 편이? 아, 내 이이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요. 또 나름 끓이면 제일 잘 먹어요. 너희 엄마가 직접 담갔니? 네, 엄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사도는 가만 보면 정은 참 많으신데 냄새는 진짜 정이 안 가. 요즘은 깔끔하게들 먹던데 아직도 이렇게 꾸리꾸리한걸? 이제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어디까지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으면서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화가 났네요. 소란에 가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서로 조심해서 사는 건데 너희 친정에서 너무 나서면 좀 그래. 어머님, 도대체 저희 집이 뭘 그렇게 나섰다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 한 번도 나서신 적 없어요. 그냥 딸 잘 살라고 바쁘니까 아들 같은 사위 밥 한 끼라도 챙겨보겠다고 된장이며 반찬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저렇게 하지 차려놓으면 맨날 한 상 뚝딱 비우는 건 저 사람이고요. 그걸 나선다고 표현하시니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요즘은 서로 선을 지키는 게 좋다 이거지. 그 선이라는 게 뭔데요? 저희 엄마가 반찬 하나 보낼 때마다 눈치 보고 된장 담글 때 냄새 난다고 핀잔 듣고 그러면서 다 참으라는 거세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여태까지 계속 저한테 논산 출신 된장 보내는 집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지난번도 그러더니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 그럼 어머님이 내 친정 비하하는 건 괜찮고 내가 반박하면 태도가 문제야? 결국엔 니네 가족이 갑이고 우리 가족은 조용히 구석에 있으라는 거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한마디 또 던지셨어요. 소라야,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다. 보고 배운 게 참, 뭐랄까, 정말 없어 보인다. 어머님, 예의요? 그럼 제 친정 맨날 들먹이면서 냄새 운운한 건 뭐예요? 그건 고상한 예의인가요? 모든 말을 쏟아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노하였지만 전 그날 이후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 단단히 미운 털에 박혔고 이제는 아이 문제로 또다시 저를 옥죄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은 그렇다 치고 뭐 너 병원이나 가봐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가 안 들어서.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이 문제는 저랑 이이가 잘 상의해 볼게요. 아니 무슨 상의? 애 문제가 니들만의 문제야? 당연히 애는 낳아야지. 그리고 너 애 낳으면 니네 엄마는 어떻게 해주신다니? 뭐 땅 한마지기라도 팔아서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실 수 있대? 네? 그게 또 무슨 소리세요? 아니 걱정이 돼서 그래.
솔직히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아들이 장가 제일 못 갔어. 내가 그래도 네가 며느리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봐줄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나름 우리 아들은 공기업 다니고 어디 가서 인물이 빠지니? 근데 넌 뭐야? 뭐 탄탄한 회사를 다닌다곤 하지만 여자가 뭐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래?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야 하는 거야. 니네 엄마 아빠 시골 사람들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가지면 뭐라도 팔아서 내놔야 한다는 그 말이야. 요즘 서울에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초에 어머님은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매번 촌스럽다 어쩐다 하면서 깔아뭉개시고 결론은 다 돈이었네요. 그냥 이제 솔직해지자는 거야. 너도 우리 아들이 너에 비해서 너무 잘난 거는 알잖아? 도대체 어디 가요? 어머님, 저 이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여자지만 승진도 빨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좀 저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 저 절대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한 적 없네요. 착각도 자유시겠지만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임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돈 때문이잖아요. 어렵지 않으시다면서 저 육아휴직 급여에 정부 지원금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로 애를 낳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고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댁과 남편 간의 사이에서 점차 정이 떨어져 갈 찰나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동네 있잖아. 그쪽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더라. 동사무소에서 공문도 오고 주민들 모임도 하고 집값이 갑자기 막 올라간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죠. 그 집, 제가 자란 친정집이지만 10년 넘게 땅값도 안 오르고 부동산 사람들조차 그냥 묻어두는 땅이라고만 했던 곳이었거든요. 엄마, 진짜야? 근데 그거 예전에도 말 나왔었잖아. 진짜라니까. 이번에 구청이 직접 설명해 연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야. 통화를 마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뭔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툭 던졌어요. 장모님네 그쪽 재개발 들어간다며?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가 공무원이잖아. 그쪽 건 설계 맡은 데가 우리 회사 협력사야. 와, 진짜야? 보상금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데? 그때부터 남편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희 엄마 반찬 냄새 운운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엔 고개까지 갸웃거리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소라야, 그 집 명의 누구 거야?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아, 그럼 어차피 상속될 거니까 비슷한 거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옮겨두면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을 잃었네요. 왜? 아니, 혹시 그냥 모르잖아. 만약 네 이름으로 잠깐 옮겨두면 그걸 담보로 대출도 받고 우리 엄마 빚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엄마 빚 갚아주면 점수 따고 좋잖아? 어머님 빚이 있어? 아, 뭐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까 말할게. 엄마가 한 10년 전쯤 지인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일이 틀어졌어. 근데 그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 집은 당연히 날렸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엄마가 잘해보자고 했던 건데 어떻게 동네방네 떠벌리냐? 엄마 체면도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씩 갚아주려고 했는데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네가 조금 도와주면 엄마가 널 다시 보지 않겠어? 너 지금 당장 아이 생각도 없다며.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생각이 있긴 한 사람인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 돈도 냈던 거야? 어머님 진짜 웃긴다. 그런 큰 빚을 져놓고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으시다고 우리 친정을 무시하셨대? 무시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아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셨겠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가 엄마한테 점수 딸 기회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네가 빚 갚아주며 엄마가 널 떠받들고 살 기회인 거지.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뭐 어때서? 소라야,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 사기당한 돈 돌려받지도 못했고. 근데 니네 집 그렇게 큰 돈 생기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줄 수 있잖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된장 보내면 불쾌하다고 하신 분이야. 반찬 냄새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리고 논산 땅 얘기까지 하시면서 무시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 집 보고 눈치 좀 보라고 했지. 근데 이제 와서 우리 논산 땅으로 어머님 빚을 갚자고? 아, 그거야. 그땐 몰랐으니까 그러지. 뭘 몰랐는데. 그때는 재개발 얘기가 없었잖아. 재개발 안 하면 그렇게 무시해도 돼?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남편이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아들이 조금 철없게 말했을 수 있는데 기분 나빴니? 그냥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해. 아, 맞다. 너희 친정 땅 보상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내가 어쩐지 네 관상이 나중에 돈 좀 만질 관상이라 생각했어. 이제야 내가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보다. 사실 그동안에는 내가 빚이 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민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드디어 다른 고부들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 여러모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고 지내자.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안 그래? 그리고 네가 내 빚만 해결해주면 너 아이 낳고 회사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애도 다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친정 부모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 응? 머리에 뭐가 들은 건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돈이 생긴다고 하니 이렇게 돌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을 앉혀놓고 이야기했네요. 현실적으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지만 주신데도 나 그 빚 갚을 수 없어. 내가 지은 빚도 아니고 내가 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셨어? 너 진짜 너무하다. 가족이면 가족이지 네 빚 내 빚 해야 해? 내 엄마가 네 엄마나 다름없잖아. 이제 와서 가족? 참나. 남편은 제 말 한마디에 툭 던지더라고요. 니네 집 돈 생기니까 이렇게 배짱 튕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돈 생기기 전에는 너 이러지 않았어. 지금 네 얼굴 보니까 딱 할 말이 떠오른다. 우리 이혼하자. 이 결혼은 나 혼자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혼하면 니네 엄마한테 점수 따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나한테 개이득이지. 전 그대로 남편 인생 통째로 폐기 처분해버렸네요.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고? 오늘 중으로 이혼 서류 받아와 변호사 통해서 내용 정리 다 끝났어. 잠깐만. 너무 급하잖아. 그리고 빚 갚아달라고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번 일로 그런 것 같아? 당신들은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재개발 소식 들어가자마자 빚을 갚아달라는 둥, 당신 엄마가 나를 좋게 본다는 둥. 근데 웃긴 게 내가 왜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하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난 생각 변할 일 없으니까 오빠도 변호사 구해. 너 진짜 이혼하려고 그래? 아,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나랑 엄마랑 그동안 너 섭섭하게 한 거 사과할게. 앞으로 그리고 너 섭섭하게 안 할게. 그러면 됐지? 지금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도 당신 엄마도. 우리 집이 재개발 소식 뜨니까 어떻게든 인생들을 얹혀서 가려고 했나 본데 그 기회 없을 거야.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도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라고요. 소라야, 그동안은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우리가 니네 친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정으로 얘기한 건데 오해했니? 오해 안 했어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어머님, 냄새난다. 친정이 너무 나선다. 그런 말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하지. 결혼 쉽게 한 거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며느리로 정 많이 줬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섭섭해. 어머님, 그 정 저희 친정 땅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생긴 정 아니에요?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시는 것 같았죠. 그냥 인정하세요. 저도 다 알아요. 그 전까지 냄새난다 어쩐다 하시던 분이 친정 땅 보상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세 전환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를 거부하였고 그 뒤로 남편은 수십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렇게 딱 한 번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 혼자 어떻게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대동해서 왔는데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런 찌질한 남자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싶었어요. 늘 당당했던 시누이마저 저에게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소라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너 섭섭한 거 알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 엄마도 나도 우리가 철이 없었어. 근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 진짜 어떡하라고. 뭘 어째. 어차피 당신도 나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었던 거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넌 지금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한테 혹시라도 떨어질 콩고물을 너한테 안 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하니? 진짜 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 엄마 빚은 당신이 갚아. 얘 며느라, 내가 너한테 진짜 할 말 없는 사람인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얘가 나 때문에 다 잃게 생겼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정신 차리나 보다. 너같이 착한 애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언니, 진짜 미안해요. 언니를 무시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이렇게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오빠 봐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부부로서 살아온 정도 있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였으면 서로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아가씨 참 웃기네요. 어머님을 그렇게 감싸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오빠랑 이혼해서 어머님 아가씨랑 딱 오빠 차지되니까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그러지 맙시다. 나이도 어려서 천진분간을 이리 못할 수가.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 집에 대해 기강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언니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엄마랑 나까지 와서 사과하는데 모른 척 할 거예요? 우리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소라야,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한 시간들이 있잖아. 난 그 시간이 낭비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낭비에서 이제 졸업하려는 거야. 이혼 서류는 오늘 도착할 거니까 당신도 사인해. 그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일 거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볼 거야. 소라야, 제발. 제발이란다. 그래, 제발. 임신해서 육아휴직 비용이랑 정부 지원금까지 생각하면서 아기 타령했던 걸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당신 엄마 빚 갚아주려고 했던 거 다 알겠으니까 참 효자다 정말. 어머님이 눈물 나겠어. 애초에 왜 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 사단을 내니? 조금 더 똑똑했다면 애초에 당신 엄마 빚 갚아주는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 하긴 그 정도의 능력이 자기는 없지. 됐어. 이제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신도 마음 정리해. 그렇게 저희는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애초에 이혼을 하면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혼을 실천하려고 보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기란 여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입방아가 있었고 결국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거봐,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나랑 그냥 계속 살면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이제 우리 엄마랑 내가 당신을 떠받들 건데 왜 그래? 물론 회사 그만두기 아까웠는데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내가 더 아까워.
그리고 이런 거 알아서 그동안 이혼을 망설였는데 오히려 너무 홀가분해. 다들 참고 사는 결혼인데 내가 이혼하니까 부러워서 그런가 봐. 안 그래? 진짜 미안해 소라야. 한 번만 봐줘. 엄마도 지금 이혼 막자고 계속 그런다니까? 남편은 연애 때도 그랬듯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연애 때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혼해서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기에 참 어이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네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를 하는데 남편은 또다시 연락을 취해왔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단해 놓은 상태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 남편이었네요. 소라야, 나야. 무슨 일이야? 내가 너한테 연락할 자격도 없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엄마가 파산했어. 뭐? 대출 갚으려고 내 이름으로 보증 넣고 이자 맞추려고 알바까지 했는데 결국 안 됐어. 집도 넘어가고 지금은 전셋방도 못 구해서 이모네 계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네요. 왜냐면 안타깝기는커녕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너랑 나랑 같이 멀어서 생활했던 거를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못했어. 너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네. 진짜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고 또 결혼해서 네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평생 그냥 후회하면서 살아. 나는 미련 없어. 너라도 옆에 있으면 이런 시련 이겨내는 거 가뿐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엄마 파산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나 아니면 너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겠냐? 상식적으로 시댁은 가압류의 파산에 네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너랑 재혼을 해? 너도 이제 천지분간을 구분하는 거지. 됐고, 내가 그동안 미쳤었어. 사랑에 눈이 돌면 앞도 안 보인다는데 내가 딱 그 짝이었어. 네가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나는 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을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네 덕분에 안목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다 정해놨거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이제 개척하고 살아. 네 엄마 그렇게 끔찍이 아끼니까 당연히 불평 없이 모시겠지만 말이야. 이제 끊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마지막 통화를 하고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이혼이라는 결정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 확정 소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진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끝났구나 싶은 게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에는 퇴사를 통보해 놓은 상태라 남은 연차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그리고 몇 년 동안 짬짬이 해오던 블로그 수익으로 저는 미용 학원을 등록했고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한 번쯤 누구나 꿈꿨을 내 사업을 늦기 전에 실행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혼 후 회사의 친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진짜 얼굴 폈어요. 언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한 회사 선배도 이혼했잖아. 우리 보고는 다 참고 살라고 하면서 언니의 이혼이 자기한테 충격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어요. 그래, 인생 별거 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재개발로 인한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제가 사는 곳 옆으로 이사를 오셨고 남은 노년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가까이 살게 되니 어릴 때 기억도 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네일 아트숍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덧 직원들도 3명이나 구인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는 너 이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보기가 좋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도 너무 까칠하지 안 됐었잖아. 엄마가 도와줄 길은 없어 늘 답답만 했었는데
이렇게 네가 네 삶을 개척하니까 엄마는 자랑스럽다. 도와준 거 없지만 알아서 이렇게 혼자 잘 사는 우리 딸 늘 응원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냥 옆에서 건강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야. 알지?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꼭 호강시켜 줄게요. 답답했던 인생을 탈출하고 나니 행복한 인생만 남는 것 같아요. 제 삶의 만족도는 지금이 최고예요.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